자, 23차 모의고사입니다. 1번 문맥적 의미가 다음 밑줄 친 단어와 유사한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단어만 보지 말고 뭘 보란 얘기죠? 문맥을 따져서 그 문맥에서 쓰이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그들은 이러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비례와 균형,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시공간의 아이디어와 형식을 결합하면서 서로 이질적이고 모순적인 양식들을 유기적으로 사용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 결과 세모들이시고요. 같은 말이죠. 기능에 따라 형태가 결정된다는 생각이 무너지고 재미에 따라 형태가 결정된다는 새로운 미학이 등장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밑줄침에 따라는 뭐에 의해서? 어떤 사실이나 기준에 의거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1번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외갓집에 갔던 건 뭡니까? 동행하다 뜻이죠. 함께 갔다는 뜻이고 2번 가족들은 고인의 뜻에 따라 유산으로 장학금을 맡겼다. 이게 뭡니까? 고인의 기준, 고인의 한 기준에 의해서 그의 솜씨를 따를 수 있는 사람, 요거 따른다면 뭡니까? 쫓아가는 것. 우리 집 강아지는 다른 식구는 제쳐두고 누나만 따른다. 누나만 따른다. 말 그대로 뭡니까? 따라다닌다는 개념이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국어사전에서 동음 이어를 다른 표지어로 구별한다. 이를 참조해 다음 빠지다를 정리하는 과제를 수행했을 때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은 빠지다 일리가 있네요. 제자리에서 나오게 하다 또는 줄거나 없어지다. 빠지다 이는 정신에 눌리어 헤어나지 못하다. 잠기거나 잠겨들다 그랬습니다. 그럼 빠지다 1. 제자리에서 나오다 줄어들지 않다. 기억이 뭐죠? 앞니가 빠진 조카의 모습이 귀여워 보였다. 이때 빠지다는 뭡니까? 없어진 거죠. 앞니가 하나 줄어들어서 없어진 거죠. 기억이 가야 되겠네요. 니은이 두 사람은 첫 만남 때부터 사랑에 빠졌다. 이때 빠지다는 정신이 뭐가 된 겁니까? 눌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뭐 여러분 한 번씩 해봤을 거고. 세 번째 디귿 그는 잠시 동안 넋이 빠진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때 빠지다는 뭡니까? 멍하니 앉아 있었다는 무엇에서? 여러분 문맥 잘 보세요. 그 사람은 잠시 동안 넋이 빠진 거니까 정신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정신이 나간 거잖아요 지금. 아니면 잠기거나 잠겨들 정신이 나갔다 뭐뭐에 잠기다 요렇게도 되겠네요. 디귿은 뭔 소리야? 그게 아니죠. 헤어나지 못하다. 기억 맞죠? 1번이 돼야 되는 거지. 뭔 소리야? 리을 그의 실력은 절대로 다른 경쟁자에게 빠지지 않는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뭐하지 않는다? 뒤처지지 않는다니까 빠지다. 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시골길을 달리다가 자동차 바퀴가 징구렁에 빠지고 말았다. 요거는 잠기거나 잠겨 들어가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그랬습니다. 국회의원 김모 씨가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할 때 김모 씨는 모두 뭐가 돼야 됩니까? 띄어 쓰셔야 됩니다. 2번 정말 밥맛없게 생긴 놈이야. 밥맛없게 생긴 놈이야는 다 붙여도 되죠. 3번 저물역 예산에 내려와서 불을 지피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새벽녘, 저녁녘, 저물역은 뭐가 되고 붙여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아침역, 황혼역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띄어 쓰셔야 되는 거죠. 3번 말년에는 올 때 갈 때도 없다 그랬습니다. 조사가 붙을 때는 올 띄고 대 띄고 갈 띄고 대도 띄고 없이처럼 띄어 쓰는 거죠. 근데 조사가 없을 때는요. 올 때 갈 때 없이처럼 모두 붙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르게 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2번만 되는 겁니다. 4번 수집한 글감을 바탕으로 보기 글을 글쓰기 구상을 보완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주제를 보니까 우리 지역의 헌책 교환하기 행사를 활성화하자. 예상 독자 우리 지역 관청의 관계자 및 지역 관청의 관계자 밑줄치고 지역 주민. 기고 매체는 지역신문이고요. 주요 내용 도서 접근 기회의 확대와 헌책 가치 재발견 방안 헌책 교환을 위한 인터넷 게시판 개설 및 활용 기대 효과 도서 구입 비용 절감과 절약과 환경 보호에 기여했다라는 것.
글감을 보니까 주민들이 헌책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서 버리는 헌책이 많다. 두 번째, 출간된 지 18개월 이내의 책을 주민들이 가져오면 이를 반값에 사서 마을 문고로 활용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유럽에는 지역 특색이 반영된 각양각색의 헌책 마을이 곳곳에 있으며 지역을 넘어 문화적 명소가 된 곳도 있다. 우리나라에도 헌책 벼룩시장이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상설화된 후 지역 명물이 된 사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완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주제와 예상 독자를 고려하면, 예상 독자는 우리 지역, 그 다음에 지역의 주민 관청 관계자들이죠. 지역 관청 홈페이지를 기고 매체에 추가하자 당연하죠. 지역이 대상이니까. 두 번째, 지역 주민이 헌책을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헌책 벼룩시장 개설을 방안에 추가하자. 맞죠?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헌책 기부자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방안에 추가할 수 있는데, 4번, 헌책 교환 행사 정착은 지역 주민의 새 책 구입을 촉진하므로 출판 시장의 활력 부여를 기대 효과에 추가하자. 뭐가 잘못됐죠 지금? 여기에서는 헌책 교환 행사가 정착되었다라면 헌책과 관련된 게 나와야지 새 책을 구매하는 게 아니죠 지금. 불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뭐해서 공유하고 지역에도 어떤 뭐를 주는 거죠? 긍정적인 효과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새 책을 하면 헌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돼야 된다.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자, 5번. 다음 중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는 양상이 이질적인 것. 분명히 이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닌데요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보세요. 높다란 나무, 신노란 들판, 차가운 공기, 뜨거운 눈물이죠. 나무가 높다 낮다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들판이 신노랗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공기가 차갑다.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눈물이 뜨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눈물이 뜨겁다는 원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거 앞뒤를 바꾸면 말이 안 되는 건 3번, 4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말할 때 뜨거운 눈물이 흘러 이 말 하잖아요.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데 눈물이 뜨겁게 흐르지 않는 거잖아요. 아, 울 때 무슨 눈물이 흘러요? 피눈물이 오거나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 눈물이 뜨겁다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써왔어요? 아, 써봤다면 미친 겁니다. 이거는 야 눈물 흘려 뜨겁니? 막 이렇게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에휴, 6번. 그래도 여기 토를 안 되네. 보통은 왜요? 나올 수 있잖아요 막 하는데 생각이 없으면 뭐 짐도 없을 수도 있어요. 6번. 다음 문단의 괄호 안에 들어갈 주제문으로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자, 주제문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제문은 추상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요? 추상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게 주제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지현은 예쁘다 주제문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얼굴은 어떻고 피부색은 어떻고 몸매는 어떻고 눈은 어떻고 다 나오는 거죠. 구체화되는 건 주제문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전부 읽고 쉽게 말하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글의 핵심,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에서 자신만의 소중한 꿈을 꾸며 추구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서 사람들은 희열보다는 헛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더 이상 도전할 목표가 없을 때, 더 이상 마음 졸이며 소망하던 이상을 상실하였을 때 삶의 정열과 보람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가난하지만 하루하루 미래의 환한 청사진을 마음에 품고 사는 가정이 부유하지만 더 이상 추구할 이상을 지니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생활하는 가정보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러한 이치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문장들의 의미는 모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한 거다? 진짜 행복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것들이 뭐가 됩니까? 주장이 되겠죠.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 인생의 참다운 가치는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7번 문제. 다음에서 낱말의 뜻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 갈피. 이래갈래가 구별되는 어른 맞고요. 상망, 음력, 초하루와 보름 사이 맞고요. 주접을 떨다, 잔병이 많아 잘하지 못하다. 주접 들다는 영창.
여러분 영창이 뭐죠? 영창? 아니 그 영창은 군대 그 영창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설마 여기에다가 영창인데 군대에서 잘못하면 가는 교도소 설마 이게 나왔겠어요? 아이 그 영창이 뭐냐면 창을 우리는 그 창호지로 문을 닫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두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밝게 하려고 어디에 둔 거냐면 방하고 마루 사이에 이제 실제 방하고 마루 사이에 뭐 두 쪽에 이게 미달 지문 같은 거 그걸 영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거처하는 방은 뭐죠? 사창이라는 게 있죠. 또 사창이니까 또 이상하게 또 생뚱맞게 그 이상한 언니들이 가는 거죠. 이러지 말고 사창은 그 고전에도 많이 죠. 사창에 잠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때는 여자가 거처하는 방은 사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8번 다음은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의 사례들이다. 다음의 사례를 활용하여 올바른 문장 요건을 설명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기업,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고 지배하며 살아가기도 한다. 문장이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을 지나치게 생략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문장 성분이 생략됐나요? 기억에서는? 생략됐죠. 왜?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고 어디에 지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무엇을 지배라든가. 그러니까 무엇이 생략된 겁니까? 쉽게 보면은 자연을 지배라고 할까요? 그게 좀 그러니까 필수 성분인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두 번째, 운행 중에는 운전기사와 잡담을 하거나 과속을 금지한다. 문장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의미가 다의적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맞나요? 이게 문장이 잘못된 건 맞습니다. 분명히. 뭐가 잘못된 겁니까? 과속을이 있죠. 과속을이 잡담하거나 또는 뭐 금지하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요? 과속을 하는 것을 이 정도로 고쳐야 되는 거죠. 과속을 하는 것을. 대체 운행 중에는 운전사와 잡담을 하거나 과속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보통 차 탈 때 과속하면서 잡담하지 않아요? 잡담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글이 잘못됐어. 왜요? 졸잖아요. 그러니까 앞사람이 졸면 옆사람도 졸니까 잡담을 해줘야 돼요. 근데 과속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잡담을 해줘야 됩니다. 괜히 옆에서 또 오빠 나 자도 돼? 영원히 자는 거예요. 둘 다. 평생 못 일어나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자고 있으면 막 옆에서 막 깨워주고 막 노래도 좀 불러주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노래 불러주면 옆 사람이 짜증나서 잠 안 잡니다. 그 입 다물라 하면서. 그렇잖아요. 라디오 틀어주면 잡니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오니까 자장 가잖아. 옆에서 불러줘야 돼. 옆에서 멱다는 목소리로 막. 저도 이제 운전하다 보면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뒤에서 아들내미 딸내미가 아주 그냥 자동차를 무슨 클럽으로 알고 난리가 나 뒤에서. 그러다 갑자기 조용해지면 싹 보고 있으면 자고 있어. 금세 자더라고. 그렇게 떠들다가. 떠드는데 뭐 조용하라고 말도 못하겠고. 자, D급 봅시다. 그 회사에는 정화시킨 오염 폐수만을 강으로 보낸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정화시킨 오염 폐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염 폐수인데 어떻게 정화가 됐을까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맞지 않나요? 하는데 정화되면 폐수 아닙니다. 4번 리을 허위 아예 8시가 넘었는데도 영희는 아직 학교에 도착하고 있지 않다. 어휘 또는 표현 간의 시제가 적절하게 호응되어 있어야 한다. 맞죠? 도착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치셔야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9번 다음 예를 통해 문장 속의 인칭 대명사의 특징, 인칭 대명사 밑줄 치시고요. 파악하는 활동을 해보았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내가 부탁하다 할게요. 나는 그쪽에서 우리 아버지의 책을 맡아주셨으면 해요. 이건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책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시지요. 당신에게 그 책을 맡기려는 것을 보니 당신을 무척 믿으시는 것 같아요. 1번 봅시다. 기억과 니은을 비교해보니 기억은 나의를 줄인 말이겠군. 맞나요? 나의 주격조사 뭐가 됩니까? 가나 복격조사가 가가 붙을 때 형태입니다. 기억은. 그러면 디귿과 비읍은 뭘까요? 미리 좀 정리해봅시다. 디귿과 비읍은 뭐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책을 부탁받은 사람이죠.
부탁을 받은 당사자, 다시 말하면 상대자 유의 개념이 되는 거죠. 너의 개념이 되는 거죠. 당신이 유의 개념도 있고 뭐가 되는 겁니까? 극존칭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2인칭일 때는 유고 3인칭일 때는 극존칭입니다. 그러면 리을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나와 아버지를 아우르는 거죠. 그쵸? 아까 디귿은 뭐가 되는 거고요? 상대방이었고. 미음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미음은 당신에게도 역시 뭐가 되는 겁니까? 아니, 미음은 아버지죠, 아버지. 그러면 기억과 니은을 비교해보니 기억은 나의를 줄임말이 되겠군.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가죠. 2번 디귿과 비음은 가리키는 대상이 같고요. 리을은 니은과 디귿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야. 아니죠. 그 다음에 앞문장이 나온 말을 반복하는 건 어색하니까 미음은 적절한 대명사로 바꿔야 돼. 아닙니다. 미음은 그대로 놔둬도 상관이 없겠죠. 아버지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0번 가를 나로 바꾸어 썼다고 할 때 미추칠까요? 바꾸어 쓰면 뭘 찾으란 문제입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란 얘기입니다.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가시 같은 경우는 이게 뭡니까? 가시 혹시 이거 제목 아는 사람? 이거 밑에 있잖아요. 김지아의 서울길.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같은 건데 길어진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나 물어봤어요. 고쳐 써줘, 길게. 자, 간다 울지 마라 간다 흰 고개 검은 고개 목마른 고개 넘어 팍팍한 서울길 몸팔러 간다. 간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 나시를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간다가 여러 번 되고 있으니까 뭐의 용법입니까? 강조의 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간다 하니까 진짜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겁니다. 말려달라는 얘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친구랑 좀 다퉈서 삐졌어. 근데 난 여기 놀고 싶어. 근데 뭐예요? 나 갈 거야. 그럼 그냥 가진 않습니다. 절대. 나 간다고. 가면 되지. 나 갈 거야. 막 그러잖아요.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저거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마지못해 누군가 왜 그래? 가지 마면 알았어. 너 때문에 안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원래 가고 싶지 않았으면서. 너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안 해요? 초등학교 때 기억이 안 나서? 좋겠어요. 많이 늙으셔서. 자, 갑시다. 그런데 어디 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서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서울이라는 공간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입니다. 우리나라 문학에서 시에서 서울로 가고 있으면 내가 있는 곳이 고향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고향이라고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원래 살던 곳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 서울길로 가고 있는데 뭐하러 가고 있습니까? 몸팔러 간다라는 것은 노동력입니다. 그럼 나는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일하러 가는 서울은 긍정의 공간일까요? 부정의 공간일까요? 부정. 그래서 팍팍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가고 싶지만 뭐 할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연을 보시면 언제 돌아오리란 언제야 웃음으로 돌아오리란 댕기뿔 안쓰러운 약속도 없이 간다 울지 마라 간다. 모질고 모진 세상에 살아도 그러면 이 모질고 모진 세상은 어딜까요? 서울. 붕꽃이 잊힐까 밀림새 잊힐까 사뭇사뭇 못 잊을 것을 꿈꾸다 눈물 들어 돌아올 것을. 그러면 이곳은 어딜까요? 내가 살았던 고향. 서울에 가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간다 울지 마라 간다 하늘도 싫은겨 목마른 고기 넘어 팍팍한 서울길 몸팔러 간다. 수미 상관으로서 뭐한 겁니까? 운율도 형성하고 주제도 강조하고 시적 감정감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1번 향토적인 소재를 추가했나요? 붕꽃, 밀냄새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향토적인 소재 추가했죠. 다양한 감각적 심상 활용한 거 맞죠? 냄새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눈물 젖은 것, 촉각적인 것도 있고요. 자연물의 화자의 감정 투영한 건 없습니다. 어디에도. 마지막으로 상황을 보다 구체적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정보를 더 제공하면 다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날씨 차갑죠? 오늘 날씨 춥죠? 근데 오늘 날씨 영하 5도라서 춥죠? 구체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영하 5도라는 정보를 하나 더 추가시켜줬죠? 그러면 다 구체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11번 다음 글에 밑줄친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보시면 그때 나는 혼자였다. 평양에서 입영을 하기까지 나는 학도 지원병이라는 나 자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평양에 수문할 동안 단 2번의 면회가 있었던 것도 오늘 밤엔 안타까웠다. 어머니와 아내가 1번, 그리고 아버님이 1번. 그래서 꼭 2번 오해 교련을 면해본 일이 있었다. 하오의 교련을 받지 않으려고 매일 면회를 오게 한 학도병이며 되도록 평양 그 부근에 남으려고 매일같이 1인 고급 장교들을 요정으로 초청하여 가던 군상이 그 구역질 나던 회상이 쉬저 땅의 바람 속에서 그대로 되살아났다. 지원서의 도장을 찍고 고향을 떠날 때 환송의 색성에서 나의 답사가 그 어느 한 구석에 숨었던 분노처럼 솟구쳤다. 나는 이제 내가 할 일을 발견해서 꼭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나의 답사는 그렇게 짧은 한마디뿐이었다. 내가 학도 지원병이 되어서 반년이라는 치욕의 세월 밑줄 치시고요. 분노의 강으로 흘려보낸 지금 분노의 강 밑줄. 난 나의 송별 답상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그것이 실천을 꾀하고 있다. 내가 이 땅의 죽음과 삶의 두 길을 재어보는 이 운명은 이미 평양 42부대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억의 이유를 물어봤죠. 이 기억은 뭡니까? 앞뒤 문맥을 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어쩌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뭘 만날 수 없다. 가족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데 2번밖에 이거죠. 끝에 보니까 나는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겨우 2번밖에 안 만났어. 그래도 나는 뭐 하겠다? 학도병 출전할 때 내가 다짐했던 걸 하겠다 이거죠.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쟁터 가니까. 그러면 결국 몇 번입니까? 4번. 자칫하면 가족들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생겨난 겁니다. 12번. 다음 중에서 규칙 활용의 예가 잘못된 것 그랬습니다. 일컸다, 깃다, 듣다. 이거는 대급 불규칙 맞아요? 틀려요? 활용을 해보면 되죠. 깃다만 해볼까요? 깃다, 길고, 길어니까 디귿이 뭘로 바뀌는? 리을로 바뀌는 어감 불규칙 용언이죠. 두 번째 시옷 불규칙. 짓다, 벗다, 긋다. 뭐가 됩니까? 시옷은 시옷 여러분 짓다는 뭐가 돼요? 집을 짓다, 짓고, 지어 맞죠 분명히. 그런데 벗다는 어떻게 돼요? 옷을 벗다, 그대로 있는 거죠. 벗어 이거 아니죠. 발음은 벗어지만 아이씨 왜 표정들이 그래. 이거 다 했잖아요. 옷을 벗고 할 때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긋다는요. 줄을 긋다 긋고 어를 하면 줄을 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옷이 탈락하지만 벗다는 뭐가 됩니까? 규칙 활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활용을 다 해보시면 되죠. 히읗 불규칙. 여러분들 히읗은 나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어가 너무 불규칙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르 불규칙. 가파르다 가팔라가 되는 거죠. 가르다 갈라가 되고 빠르다 빨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1번도 봅시다. 일컸다는요. 일컬어가 되는 거죠. 기타는요. 길어가 되는 거고 듣다는요. 들어가 되는 거고. 됐어요 안 됐어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은 어감 불규칙에는 뭘로 보면 된다 그랬습니까? 아나 어를 넣어보면 된다 그랬죠. 아서 어서 이런 것들. 그럼 그것만 넣어두라도 규칙 불규칙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다 써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해봤으니 그냥 머리로 일컸다 일컬어 깃다 길어 되네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셔야 되죠. 13번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바른 것끼리 묶인 것 그랬어요. 바른 겁니다. 부르조합니까? 부르주어입니까? 부르주아. 콩코르가 아니라 콩쿠르. 캡이 넷이 아니라 캡이 닉. 소세지 아니죠. 소시지. 이제 지겹네. 케찹이 아니고 케첩입니다. 퍼마 없습니다. 뭡니까? 빠마. 빠마 아니죠. 파마. 근데 우리 발음 때문에 빠마 그러죠. 이거 할머니 때문에 그래요. 할머니들이 빠마에 막 그러죠. 어머니들은 뭐라고 합니까? 빠마입니다. 어머니까지도. 여러분들은요. 펌 막 이러던데. 파마라 그래요? 빠마라 그래요? 파마? 정선생님 발음해. 요즘 펌이라고도 하던데. 자, 그 다음에 링겔이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링거입니다.
링겔이란 건 어른들이 많이 쓰죠. 야, 링겔 또는 링게루. 그쵸? 일본식으로 링게루. 들어보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통 링게루, 링게루. 그 다음에 뭐, 링겔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 링거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링거란 말을 못 씁니다. 링겔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고요. 링게루란 말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밀크 쉐이크 맞나요? 아닙니다. 쉐이크고요. 쉐이크죠. 밀크 쉐이크. 발음하면 또 몰라서. 맞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였습니까? 마사지 맞나요? 마사지 발음 때문에 그런데 마사지입니다. 표기는. 그 다음에 보시면 4번 넌센스 없죠. 난센스가 있고요. 쇼파가 아니죠. 소파가 돼야 되는 거고요. 알칼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4번 다음 내용을 세 단락으로 나눌 때 바르게 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한 민족의 전통은 고유한 것이다. 민족의 뭐는? 전통은 뭐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고유하다 말했죠. 하지만 그랬습니다. 내용이 바뀌겠죠. 하지만 고유하다 하지 않는 것도 모두 뭐다? 상대적인 것이니까 민족의 전통은 뭐가 있다? 상대적이다 이거죠. 상대적이 뭡니까? 뭐가 있죠? 요 안에는 고유도 있고 안 고유도 있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뭡니까? 어느 밑줄 어느 동그라미 치시고요. 어느니까 얘가 기억이에요. 그러면 니은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죠? 민족의 전통은 뭐하다? 고유 또는 안 고유 얘기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고유냐 안 고유냐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어느 민족도 어느 사상도 완전히 동일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모두 다가 뭐하다? 고유하다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도 뭐가 나온 겁니까? 니은이 고유가 나온 거죠. 한 종교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한 종교니까 역적 같은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같은 내용 다른 내용? 같은 내용의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디귿도 여기 와야 되는데 내용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 종교나 사상 종교나 사상이나 정치 제도가 다른 나라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꼭 동일한 양상으로 발전되는 법은 없으며 문화예술은 물론이고 과학기술조차도 완전히 동일한 발전을 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근데 이거는 읽어도 이럴 수도 있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이 뜻을. 그 다음 볼까요? 이런 점에서 세모 돌리시고요. 이런 점이니까 앞의 내용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럼 이런 점에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유산은 다 뭐하다고 할 수 있다? 고유하다니까. 리을은 뭐가 되는 겁니까? 고유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고유가 되는 겁니다. 됐죠? 하지만 그러나 세모 돌리시고요. 그러나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반대니까 못다한 얘기가 뭐가 있어요? 안고유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안고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문맥을 세 달라고 짜볼 때는 상대적 고유와 안고유 추상적인 거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은 무엇에 대해서 민족 문화가 민족의 전통이 고유하다. 그 다음에 니음은 고유하지 않다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긴 건 몇 번? 3번에 있죠.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5번. 다음에서 가와 나의 관계를 바르게 제시한 것 그랬습니다. 자, 민족 문화의 전통을 무시한다는 것은 지나친 자기학대에서 나오는 편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편견 밑줄 치시고요. 따라서 세모. 첫머리에서 제기하는 것 같이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것이 밑줄 치가요. 여기서부터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것이 국수주의나 배타주의가 될 수 없다. 밑줄 치시고요. 오히려 동그라미 왕성한 밑줄 다시 왕성한 창조적 정신은 선진 문화 섭취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민족 문화 어떻게 돼야 된다? 민족 문화 전통은 계승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새로운 민족 문화를 창조하는 일이 단순히 과거를 묵수하는 것이 아닌과 마찬가지로 또
단순히 외래 문화를 모방하는 것이 아님은 스스로 명백한 일이다. 외래 문화도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뜻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민족 문화의 전통을 더욱 빛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죠. 민족 문화를 계승할 때 무엇 또 하는 게 좋다? 외래 문화도 창조적으로 받아들이면 좋다 이거죠. 그러면 민족 문화 계승에 필요한 하나를 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나달락은 첨가가 되겠죠. 민족 문화 계승할 때 뭐 더 좋다? 외래 문화도 괜찮아 이거니까. 자, 16번으로 넘어가시면 한자부터 봅시다. 교원영색, 고장남명, 아전인수, 침소붕대. 내용 다 알겠죠? 됐죠? 그러면 기억의 태도 먼저 봅시다. 만세전에 보면 촌뜨기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하고 마주 앉는 자가 앙상스러운 눈빛으로 그 자를 말끔히 쳐다보더니 당신 처음이슈 하면 말 참여를 하기 시작한다. 남을 멸시하고 위협하라는 듯한 어투며 뾰족한 조동아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빛 놀이장이 거간이거나 그따위 종류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 추위 어째 나섰소? 어딜 가슈? 대구에서 형님이 계신데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가는 길이죠. 마침 잘 되었구려. 나도 대구까지 가는 길인데 그래 백식께서는 무엇하슈? 헌병대에 계시죠. 네. 네? 바로 대구 분대에 계신가요? 네. 그러면 실례입니다만 백식께서는 누구신지 뭘로 계셔요? 시골자의 영이 헌병대에 있다는 말에 나하고 마주 앉은 자는 반색을 하면서 금시로 말씨가 달라진다 이거죠. 왜? 헌병대에 있으니까 말씨가 달라진 이유는 어떤 거요? 뭐 하면서 뭐 하려고?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잘 보여서 뭔가 하나 좀 얻어보려고 또는 의지 좀 해보려고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첨하면서 알랑알랑 거리는 거죠. 잘 보이려고. 정답 몇 번입니까? 교원 영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게 요즘에 한자에는 뭐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음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음을 달아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들었던 거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음 없이 가셔야 됩니다. 그쵸? 요즘에 그런 추세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17번 다음 중 밑줄친 부분의 어법이 맞는 것 그랬습니다. 얘들아 사과와 귤 껍데기를 아무데나 두지 말아라. 엄마가 더럽게 많이 하는 말인데 귤은 껍질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이 말 많이 했거든요. 먹다가 이게 식탁에 놓으면 야 귤 껍데기 어디다 놨어? 귤 껍질이란 말 잘 안 들어봤어요. 저희도 어릴 때. 귤 껍데기 어디다 버려? 이러면서. 아니 안 들어봤어요? 물론 이제 어머님들이 뭐 문법을 배우질 않았을 테니까 이해는 하는데 저는 항상 똑바로 얘기했죠. 애들이 먹으시면 귤 껍질 잘 버려라. 뭐 이렇게. 왜? 뭔가 어색해. 안 먹어봐서 이게 귤을 제주도에서는 귤 껍질을 이렇게 말려서 그걸 뭐 하기도 하냐면 달려 먹기도 합니다. 유자차처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제주도 놀러 갔으면 귤을 막 말려놓은 마당들이 있잖아요. 그거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 지방은 잘 안 하는데 제주에서 워낙 많으니까. 근데 막 우려내면 유자처럼 그 맛은 없어도 어떤 것들은 괜찮게 맛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형이 문고리에 달려있던 고무줄을 늘려 기둥에 묶었다 그랬습니다. 맞나요? 어떻게 돼요? 고무줄을 늘리어서 기둥에 묶었다. 3번,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 불을 댕기시던 이거는 맞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4번, 내가 대문을 제치고 들어서자 마당에서 굴을 까고 있던 누님들이 달려나왔다 할 때 대문을 제치고가 아니고 뭐라고 써야 됩니까? 젖히다가 되는 거죠. 제치고는 누군가를 앞서 나가는 거고 젖히고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마당에서 굴을 깔 수가 있나? 마당에서 굴을 깔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굴은 바닷가 선착장에서 바로 깔지 않아요? 잘 몰라서. 마당에서 까는 거 들고 가서? 아 그래요? 굴 까는 거 본 적이 없으니까. 굴 까면 시장에서 막 아줌마들이 깔고 아니면 바닷가 채취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까는 것만 봐서. 굴 맛있죠. 근데 저는 생굴은 맛있게 먹는데 한 5개 먹으면 그 다음에 안 먹어요. 생굴은 처음에 먹을 때 시원한 맛이 있는데 한 4-5개 먹으면 비릿 냄새
보쌈에도 그렇게 많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보쌈에도 두어 개 먹고 그 다음에 그냥 보쌈에 그냥 먹고. 근데 석화는 진짜 냄새날 정도로 먹어요. 석화를 삶으면 삶잖아요. 이게 맛있잖아요. 초장에 찍어서. 그래서 왜 한 망탱이라고 하나요? 요만큼씩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왜 크게 이렇게. 그래서 언제나 한번 날려서 먹게 되면 저는 어떻게 먹냐면 집에 보면 큰 통들이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가끔씩은 가스레인지에 올려가지고 빨리에 삶는 은색으로 되고 요만큼 하고 또는 금색으로 된 거 뭔지 알죠? 가끔씩 부모님들이 뭐 삶을 때 옷 삶을 거 아니면 큰 고기 덩어리 넣고 삶을 때 거기 한 세 번 정도를 끓입니다. 석화를.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석화 끓이고 부어놓고 먹는 사이에 또 하고 또 올려놓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포대를 하면 정말 가끔씩 보면 나도 놀라는 게 한 포대를 하면 한 2분의 1을 먹어요. 엄청나게 먹습니다. 생굴은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맛있어서 지겹게 먹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 부인님께서 말이에요. 한 2년에 한 번씩은 해주더라고. 2년에 한 번씩은 해주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석화를 좋아하니까 지금도 석화가 좀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다 보면 싸잖아요. 맨날 할 때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석화를 먹는다면 이거 조금씩 안 먹고 꼭 포대를 사오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집에서도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껍데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먹긴 그러고 가끔씩 막 달래면서 석화 먹고 싶다 막 이런 얘기하면 식당 갈까? 근데 시장도 비싸잖아요. 이게 잘 만드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막 까먹는 재미도 있고. 근데 집에서 먹으면 이게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2년에 한 번씩 가놓고 먹다가 마트에 석화가 들었으면 하나 사고 올까 막 이러죠. 그땐 저때 사양 안 합니다. 그래? 이러고. 근데 이게 일이 좀 많더라고요. 집에서 먹으니까 쓰레기 버리는 것도 그렇고. 맛있죠 석화. 초장이 아니 껍데기끼리 모아서 버리면 되는데 끓이고 그다음에 까는 것도 또 많이 걸리잖아. 그다음에 이제 먹었는데 요만한 석화 하나 먹는데 껍데기는 요만한 게 나오잖아요. 석화는 요만한데 껍데기는 요만한 것들. 계속 쓰이고 나중에는 비린맛이 손에서 막 냄새도 나고 튀잖아요. 까면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싫어하는 게 막 튀면은 사방으로 퍼지는 거. 근데 우리는 빡빡 하면은 막 껍데기 파편이 막 날아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석화 나밖에 안 먹거든요. 애들은 안 먹으니까 그렇게 해봐야 뭐해. 나만 먹는데. 그래서 매년 먹고 싶은데 요즘에 좀 생각을 바꿔서 차라리 석고철 되면 가자. 통영 쪽으로. 겸사겸사 거기서 먹자. 식당에서 먹으면 치워주잖아. 거기 싸더라고요. 거기 또 시장에서도 크게 10,000원 뭐 이렇게 크게 하면 삶아주니까 괜찮더라고. 구워 먹지 않나요?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죠. 석화는. 근데 난 구운 거보다 삶은 걸 좋아해. 구우면 톡톡 튀는 게 이게 나한테 오니까 아프잖아. 뭔지 알죠? 석화 탁 하는데 이런 것들. 그게 싫어서 삶습니다. 근데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그 손이 많이 가도 뜨겁고 막. 물론 삶은 것도 뜨겁지만 장갑 끼고 비닐 끼고 이렇게 하는데 구운 거는 언제 먹어. 승질이 급해서 빨리 까야 되는데 뜨거워서 막 이러니까 누가 주면 좋아요. 구운 게. 삶은 건 내가 어쨌든 해야 되니까 이거는 괜찮아. 튀어봐야 에이 뭐야 이러잖아. 그러니까 구운 거는 누가 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조개도 마찬가지로. 조개도 좋아하는데 튀는 게 싫어서 안 먹어요. 불에 올리면 조개도 팍팍 튑니다 이게. 그래서 누가 다 한 거 먹어 하면 그때는 정말 맛있게 먹는데 그전에는 튀는 게 힘들어서 석화 한번 가야 되는데 겨울철에.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하고 여유가 있으면 주말에 있잖아요. 그 제철 음식들 있잖아요. 그게 딱 가는 게 좋습니다. 진짜 제철 음식이 그 동네 가서 먹는 게 제일 맛있긴 해요. 싱싱하니까. 근데 문제는 제철 음식이 그 동네 가면 꼭 뭐가 걸리고 행사 같은 게 걸려서 바가지가 좀 있죠. 근데 잘하고 가면 괜찮습니다. 저희도 막 이렇게 해서 가고 싶은데 뭐 나 혼자 나만 먹기 위해서 가는 것도 그렇고 통영이란 게 이제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차를 몰고 가도 한 5-6시간 가야 되고 멀죠. 왜냐면 여기서는 쉬지 않고 가도 5-6시간 걸려요. 아니면 기차 타고 가자니 차를 탔던 사람들은 기차 탈 때는 좋은데 그 다음이 다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렌트를 하더라도 내려가서 렌트를 했는데 그러면
집에서 차를 타고 기차역까지 가고 아니면 기차역까지 택시를 안 탈 거면 전철을 타고 가야 된다면 또 가고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고민스럽긴 하죠. 근데 식구가 넷이 되면 기차를 타는 것보다 차를 몰고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차가 막히면 또 짜증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고민스럽긴 한데 한번 가야 되는데 통영 가서 뭐 애들은 슬슬 달래서 통영에 그 다른 걸 사주고 통영에 보면은 그 빵이 있어요. 우리도 그 웬만한 데는 다 가봤는데 돌아다니면서 통영이 빵인데 그게 통영빵도 아니더라고. 다 있더라고요. 요렇게 생겨가지고 있는데 맛있기는 해요. 그게 그래도 가면 한 번씩 사오는데 또 거북선 빵이라고 있는데 말이 거북선 빵이지 이순신 장군님이 거기 계셨다고 해서 그냥 거북선 빵이라고 만들어놨는데 맛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영 가면 통영 김밥이 있잖아요. 통영 김밥 안 들어봤어요? 김밥은 뭐 들어봤어요? 충무김밥? 통영김밥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뭐 유명하진 않고 가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먹는데 충무김밥 내가 갔던 데 통영은 유사하게 만들었는데 맛은 없어요. 자 어쨌든 갑시다. 9번째 타산지석 귀감 아전인수 주마간사입니다. 18번째 보시면 자 다음 글의 밑줄친 부분과 가장 잘 통할 수 있는 한자성어입니다. 천세 오에 미리 정하신 한수북에 누인개국하셔 복년이 끝없으니 성신이 나셔도 경천근민 하셔야 더욱 굳을 것입니다. 임금아 아셔야 합니다. 낙수의 산행가 있어서 하늘을 믿으실 겁니까? 이건 뭡니까? 용비어천가 125장이죠. 그러니까 천년 전에 미리 정한 한강 북쪽에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의 서울은 이렇게 생겨서 이게 한강이라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강북이라고 일컫는 부분이죠. 북쪽이니까. 그러니까 강의 남쪽이 뭐가 되는 겁니까? 강남이라고 우리 흔히 부르잖아요. 강북 강남이. 강동은 말 그대로 동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에 바로 옆에가 구리가 있잖아요. 강서 지역은 진짜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영동 지역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잖아요. 그 강남에 보면 영동이라는 동네 있죠. 영동대교. 왜 영동대교냐면 영동포가 이쪽에 있어요. 영동포의 동쪽이라서 영동입니다. 그 동네 이름이. 그냥 막 지은 거예요. 강남이 옛날에 개발 안 되다 보니까 지을 이름이 없잖아요. 한남대교. 남쪽에 있으니까 한남대교. 한강이 남쪽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천년 전에 미리 주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수북이죠. 한강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양천도를 했을 때 보면은 우리 사대문이 어디에만 있습니까? 조선시대부터 강동만이 서울이었다는 얘기잖아. 여기 동서남부. 강남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한수북에 누인계곡 가셔 복년이 끝없으니 그럼 여기는 뭐가 있는 땅? 복이 끝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전 신라 때부터 이미 이곳은 뭐가 될 거라고 굉장히 좋은 땅이라서 수도가 될 만한 곳이라고 있었던 것이요. 그런 복이 끝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성신 이거 신으로 보면 안 되고요. 위대한 임금이 나으셔도 경천근민 이거 별표 이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잘 다스려야 이 위대하고 좋고 괜찮은 땅이 더욱더 굳을 것입니다. 이거요. 임금아 아르셔서 과로. 그러면 청자가 누굽니까? 후대 임금입니다. 청자는요 어떤 신하 중에 누구겠죠? 임금아 아셔야 됩니다. 낙수의 산행가 있어서 하늘을 믿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에 우왕에서 중국에서도 뭐가 있냐면 태평성대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가 태평성대를 이룬 나라니까 그다음부터 뭐 사냥만 하고 나라를 다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폐하 지금 백성들이 굶고 있고 이 나라를 보살펴야 됩니다. 뭔 소리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괜찮아 하면서 맨날 사냥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낙수에 사냥 갔다 왔는데 보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태평성대를 이룬 나라라 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 낙수의 산행가 있어서 하늘만 믿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뭐 해야 된다? 경천근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하셔야 된다? 1번 타산지석. 중국의 그 이야기를 잘 생각해서 무엇 해야 된다? 그딴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리 좋은 땅이 있다 하더라도 놀기만 하면 안 되고요. 무엇 하셔야 된다? 경천근민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튼튼해진다라는 거니까 타산지석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중국에 어떤 거 나쁜 예를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되셨죠? 자, 19번 미조친 부분에 대한 가장 적절한 속담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산까마귀 연불한다가 무슨 뜻이죠? 몹시 쉬운 일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알죠? 미리 뭐 하지 않으면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낭패를 본다. 아니면 뭐 그 다음에야 뒤늦은 깨달음이다. 뭐 이런 것 정도로 되면 되고요. 세 번째 뭐로 가도 서울면 가면 된다는 뭡니까?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만 하면 된다? 목적, 결과. 목적보다 결과만 중요시하는 것. 다리도 뻗을 자리를 보고 뻗는다. 이건 뭐죠? 분수를 알고 요령껏 행동해라.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에 가장 적절한 속담. 현대의 한국인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정당성을 무시 나누고 한목적적인 능률만 강조.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고 목적이나 수단보다는 뭐가 결과만을 중시한다라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20번 다음 글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으로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부부란에 단어를 외국인들은 로마자로 푸브라고 받아 적었다. 첫 소리에 나오는 비읍은 무성음 피에 가깝고 모음과 모음 사이에 발음되는 비읍은 유성음 비에 가깝기 때문이다. 한편 입이라는 단어에 쓰인 비읍은 막혔던 공기의 흐름이 파열되지 않으므로 않는 내파음이므로 피가 된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르게 발음 나는 비읍을 한국어 화자들은 사실 다른 발음인데도 다른 자음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끌어낼 수 있는 건 뭔가 잘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고 보는데 이거를 동일하게 다 인식하는데 외국인들은 뭐합니까? 다르게 인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화권마다 어떻게 한답니까? 생각하는 거, 인식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의 차이를 인식하는 겁니까? 소의 차이를 인식하는 거죠. 비읍이라는 음소. 자, 됐고요. 요거 한두 문제 해보고 좀 쉽시다. 저번에 몇 쪽까지 했습니까? 400 몇 쪽? 11쪽? (11번) 문제부터 하면 되는 건가요? 자, 11번. 다음 발표에서 사용한 전략이 아닌 것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면 사용 전략이니까 사용한 방법, 표현상의 특징 이렇게 보신다라면 답지부터 읽어볼까요? 1번 어디다 밑줄? 전문가의 견해 이인용 밑줄 치시고요. 전문가의 견해 이인용.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만 나면 돼요? 전문가가 있냐 없냐만 보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물음을 통해 물음통이 밑줄. 청중이 주의한 게 밑줄. 물음하면 주의한 게 하는 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점심 먹어요 오늘? 봐봐요. 이거 대답 바로 하잖아 지금. 에? 고개 들잖아요. 주의환기예요. 세 번째 구체적 사례 밑줄. 조사 결과 밑줄. 네 번째 매체의 특성 고려 밑줄. 발표 내용 조절 밑줄. 자, 읽어가면서 확인하면 되겠죠. 여러분 근데 눈으로 확연하게 보이는 건 몇 번 지울 수가 있겠죠. 몇 번? 2번 물음이니까 눈에 몇 번이나 보입니까? 2번이나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2번은 지우고 가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제 질문에 받아들일 만하다와 불공정하다의 두 가지 대답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자동차가 매우 잘 팔려서 물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 자동차 대리점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상품 안내서에 표시된 가격에 20만원을 덧붙여 팔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대리점의 결정은 받아들일 만한 것일까요? 아니면 불공정한 것일까요? 2번 지우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매우 잘 팔려 물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차를 팔아왔던 한 자동차 대리점이 할인을 중단하고 원래 가격대로 팔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받아들일 만한 것일까요? 아니면 불공정한 것일까요? 역시 2번밖에 해결할 수가 없겠네요. 이제 괄호 한번 쳐볼까요? 실제 캐나다에서 130명을 상대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 질문에 불공정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71%인 반면 두 번째 질문에 불공정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2%에 불과합니다. 까지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구체적 사례와 무엇? 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두 경우 모두 가격을 20만원 올렸는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밑줄 칠까요? 이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엘 카너먼은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전문가죠. 그러니까 몇 번도 지울 수 있죠? 1번.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12번. 다음은 감옥으로부터 4세기라는 글의 일부를 손질한 것이다.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배열한 것 그랬습니다. 자, 가단락에서 노인의 불만은 밑줄 칠까요? 노인의 불만은 밑줄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가 노인의 불만이라면 노인의 불만이라는 게 있으면 누구랑 연결하면 되는 겁니까? 가랑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내용 한번 찾아볼까요? 노인들의 불만과 관련된 거 혹시 눈으로 빨리 봤을 때 노인의 불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 거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의 불만에 대한 이야기. 나에는 노인의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에는요? 노인들은 흔히 젊은이들에 대해 일정한 불만을 갖게 된다죠. 돼야 안 돼요. 근데 가도 보세요. 노인들의 불만은 젊은이들은 이를 여기저기 버려놓는 거죠. 그럼 노인들이 누구에게 불만을 갖는 내용? 젊은이에게 불만을 갖는 내용이 겹쳐야 되겠죠. 그럼 가와 누구는 같이 다녀야 돼요? 가와 뭐는? 다는 같이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순서로 보면 일단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가, 다가 다니거나 또는 다와 가가 다니는 내용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이런 거 찾아보죠. 이거 가다가 붙은 거 없죠. 가다가 나란히 붙은 건 없죠. 근데 다와 그러면 얘는 하나도 없어요. 다 가가 붙은 거 있어요. 어디에? 3번 아니면 몇 번에 있습니까? 4번 답지에 하나가 있겠죠.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겠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 봅시다. 가부터 보시면 그러면 다 가니까 다가 먼저 나오고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부터 읽어보실 때 노소가 함께 일하는 경우에 노인들은 동그라미 흔히 젊은이들에 대하여 일정한 불만 동그라미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로 젊은이들이 일하는 자세 밑줄 칠까요? 일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태도 때문입니다. 밑줄. 가달락 노인의 불만이 젊은이들은 여기저기 일을 벌려놓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젊은이들의 일에 대한 태도가 되는 거죠.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일을 혼동하는가 하면 일손을 모아서 함께 해야 할 것도 제각각 따로따로 벌려놓기 때문에 부산하기만 하고 몇 줄 칠까요? 진척이 없다는 겁니다. 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뭐가 나와야 돼요? 라하고 라 보세요. 젊은이들의 이러한 태도 몇 줄 칠까요? 이겁니다. 그럼 태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뒤에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그 다음은 뭘 받아들여야 돼요? 태도에 대한 걸 받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라가 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젊은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어떠한 태도입니까? 진척이 없는 태도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언젠가 어느 좌상께 여쭈어 보았더니 한마디로 농사일을 해보지 않아서 무엇한 겁니까? 일만 벌려놓고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간결하고 전국을지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라가 나오는 건 몇 번입니까? 4번 답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13번 문제부터는 쉬었다 가겠습니다.